위해서 힘써주신 국회 정무위 권은희 의원님, 그리고 오기영 의원님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님, 권태영 한국 NFT 콘텐츠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현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규모도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가 추월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MZ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회 사다리로 꽂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NFT와 메타버스에서도 가상자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즘의 금융 위기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세대가 MZ세대 아주 젊은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그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장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협회 사실 거래소에 큰 대규모의 모든 거래소들이 원화 자금을 지급한 거래소는 전부 저희 멤버들이고 코인 투 코인 거래하는데도 거의 대부분이 저희 멤버들입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거기에 사실 멤버로서 활발하게 고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령층들이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상당히 현재 우리 세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이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쪽에서 자신의 이 소위 생활과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자주 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의 블루 오션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지원하고 글로벌 결제그룹 페이팔도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산업의 성숙한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주요 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크게 늘고 있어서 요즘은 연기금까지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당국의 태도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도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부 내지 국회에서는 오히려 저희들 참 잘 이해되시고 참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역시 이제 정부 당국은 본인들의 책임도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변화를 하지 않고 어려운 그러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과 미래 활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를 적극 진행해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기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까지 전면 금지됐던 ICO, 잘 아시지만 이건 증권시장에서 IPO와 같은 형태로 토큰을 말하자면 상장시키는 그런 일들인데 그거로 인해서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못하게 하니까 주로 이제 해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싱가포르 등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나라로 이동해가지고 사실상의 자본 유출과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들을 해외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으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부터 특검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자금 세탁 방지와 규제 초점에 맞춰진 것으로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은행의 실명 계좌하고 이게 직접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FATF 잘 아시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권고 사항으로 도입된 트래블 룰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막 지난주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러한 트래블 룰이 지금 은행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하는데 그 금융기관의 책임 등을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고, 잘 된다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 관련 기관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만 이걸 시행하고 있고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합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룰을 정해가지고 결국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게 시행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국 내 상황만 고려하다가 고립된 일본의 경지, 소위 얘기하는 잘라파고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금융 자체가 국경에 제약이 없어서 성장하려면 사실 무한대 성장이 가능하지만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경에 제약이 없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365일 시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사실 글로벌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나라가 여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소위 인스티튜셔널 프레임워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아마 앞으로 한 1, 2년 내에는 확실히 그러한 나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 똑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공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이러한 공약들이 실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새 정부가 마련할 가상자산 및 디지털 경제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서 따뜻한 봄날처럼 국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우리나라가 다시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주최 주관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